네, 안녕하세요. 수술하지 않는 정형외과 의사 김지영입니다. 오늘은 정형외과에서 행해지는 초음파 검사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흔히 이제 초음파 검사에 대해서 흔히 이제 알려진 것처럼 초음파 검사는 매우 다양한 진료 영역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산부인과에서 산전 진찰을 할 때,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산모의 뱃속에 있는 아기를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초음파 검사를 대표적으로 하죠. 보통 이제 초음파 검사를 한다고 하면 대개 이걸 떠올립니다. 아, 산부인과에서 초음파를 봤었지, 그렇게 생각들 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일반외과에서 이제 갑상선 초음파, 목에 갑상선을 볼 때 초음파를 이용해서 갑상선을 보고, 또 유방 초음파도 물론 뭐 유방의 맘모그램이라고 해서 엑스레이, 특수한 엑스레이를 찍고 이렇게 하지만 이제 초음파로도 유방을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과에서 복부 초음파, 복부 초음파 안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간을 볼 수가 있고요. 간 초음파 또는 뭐 췌장, 콩팥, 방광 이런 여러 가지 장기들에 대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비뇨기과에서 대표적으로 전립선 초음파를 또 볼 수 있고, 그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조직들을 다양한 진료 영역에서 초음파를 통해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대략 눈치를 채실 수 있겠지만 이런 조직들을 보면 이제 뼈하고 다르게 좀 물렁물렁한 살 또는 그 안에 들어있는 장기들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엑스레이는 뼈를 본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초음파는 뼈보다 물렁물렁한 그런 조직들을 보는데 우리가 이런 것을 한문으로는 연부 조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연부 조직, 연부 조직. 그러니까 대부분의 연부 조직들은 이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다양한 조직들을 사실은 초음파 검사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근골격계 초음파 검사란 건 무엇이냐? 초음파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여러 진료 영역에서 쓰이고 있는데 근골격계 초음파 검사라는 것은, 자, 근골격계라는 말은, 근이라는 말은 근육이란 말이고요. 골격이라는 말은 뼈의 틀, 뭐 이런 내용입니다. 뼈로 이루어진 틀. 그런 계통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근육과 뼈 계통, 근육과 뼈에 대해서 초음파를 본다. 이 근골격계라는 것은 주로 이제 우리 정형외과에서, 정형외과가 뼈만을 보는 게 아니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척추와 사지, 그러니까 팔과 다리, 척추의 어떤 부속 장기들을 이제 다루는 학문이 정형외과다. 이렇게 수술만 하는 것이 아니고 수술 외에 내과적 물리적으로 이제 치료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정형외과에서 가장 주된 것은 사실은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뼈만을 생각하지만 사실 뼈 말고도 근육뿐만 아니라 많은 장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형외과 질환을 근골격계 질환이다 이렇게 비슷한 의미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형외과는 근골격계 질환을 연구하고 치료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근골격계 안에는 여러 가지 다른 조직들도 있는데 대표적인 조직들을 크게 나누면 이렇습니다. 근육 이제 위에서 말씀드렸죠. 물론 뼈는 이제 따로 떼놓고 이야기하고요. 힘줄이라는 것은 근육이 뼈에 붙을 때 힘줄이 되어서 붙기 때문에 근육과 힘줄은 연속된 하나의 조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육과 힘줄 하나로 이렇게 묶어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신경, 혈관, 인대, 그리고 관절 이렇게 생각하시면, 물론 관절에 근육도 붙어 있고 인대도 있을 수 있고 또 신경도 지나가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있겠지만 또 관절을 또 이렇게 또 대등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직들을 에 대해서 초음파 검사를 하는 것을 근골격계 초음파 검사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그게 알려드릴 필요는 없겠지만 머스큘러, CULO, 스켈리탈,
초음파는 울트라 소노그래피, 줄여서 소노라고 하기도 하고요. 음파, 소노라는 건 음이란 말이고, 울트라는 뛰어넘는다 말이고, 초음파는 울트라소노그램 또는 울트라소노그라피라고 합니다. 그래서 줄여서 머스큘로스켈레탈 MS 소노 이렇게 줄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머스큘로스켈레탈 울트라소노그라피는 근골격계 초음파 검사를 영어로 하면 그렇게 되는데, 이 근골격계 초음파 검사라는 것은 그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근골격계 조직에 대한 초음파 검사다. 그 내용은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하나하나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육 힘줄 초음파 검사인데요. 크게는 이제 다쳤느냐 다치지 않았느냐, 다쳤다면 우리가 이걸 외상이라 하죠. 다치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걸 질병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경우에 다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근육이나 힘줄이 다치면 이제 찢어지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뭐 이렇게 운동을 하다가 갑자기 장단지 근육에서 뚝 소리가 나면서 굉장히 아팠다. 그런 경우에 그 장단지 근육이 파열되는 경우도 있고, 장단지 근육에서 아킬레스 힘줄이 되어서 그 발 뒤꿈치 뼈에 붙는데 그 힘줄이 파열된, 즉 아킬레스 건이라고 하는 것이 힘줄을 한문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아킬레스 건이라는 말은 아킬레스 힘줄이란 말이거든요. 그 힘줄이 파열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진단을 하는 경우, 물론 MRI를 찍을 수 있겠지만 초음파를 보더라도 아주 정확하게 찢어진 부위와 범위와 어떤 조직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힘줄에 염증이 생긴 경우에 또 초음파로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염증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엑스레이 상으로 염증을 볼 수는 없습니다. 네, 염증은 연부 조직에 생기는 변화가 많기 때문에 그런 변화들을 보려면 연부 조직을 관찰하는 초음파 검사가 유용합니다. 그래서 힘줄에 염증이 생긴 경우에 건염이란 말을 많이 하죠. 힘줄에 생긴 염증을 말합니다. 이런 경우에 이런 변화들은 초음파 검사로 굉장히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것만 다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또 얘기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경 초음파 검사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경우에는 수근관 증후군,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도 하거든요. 요즘 워낙 정보가 많이 이렇게 공유가 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 손목 터널 증후군에 대해서 알고 계실 겁니다. 손이 많이 저릴 때 손목 터널이라는 곳에서 정중신경이 눌려서 생기는 그런 질병인데, 이것을 검사할 때, 즉 정중신경의 상태를 검사할 때 초음파 검사를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엑스레이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방사선 검사로는 보이지 않고 이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신경을 직접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신경에다가 주사를 놓는 경우 신경 차단술이라고 많이 하는데요. 마취 통증의학과 선생님들이 많이 하시는 신경 차단술 있죠. 물론 다른 과에서도 합니다만, 신경 주사 치료를 놓을 때 초음파 검사를 이용해서 신경 주사를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초음파를 보지 않고 놓는 것보다 훨씬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그 주사 바늘을 보면서, 또 주사액이 흘러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주사를 놓을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요즘 많이 각광을 받고 있고 많이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경의 종양이 있는 경우, 흔하지는 않지만 신경의 종양이 있는 경우, 그런 신경의 종양을 초음파로 아주 쉽고 분명하게 또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이제 혈관 초음파인데요. 혈관도 초음파로 볼 수가 있고, 특별히 도플러라는 기능을 이용하면 혈관이 동맥인지 정맥인지 혈류 속도가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파형으로 다 나타낼 수 있고, 또 색으로도 그렇게 보여주는, 파란색, 빨간색 이렇게 보여주는 소리까지도 나고, 그런 기능들이 초음파 기계에 다 내장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것이 이제 경동맥 초음파인데요. 우리가 중풍 검사라고 해서 뇌졸중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할 때 경동맥 초음파라고, 목에 있는 동맥을
초음파로 보아서 동맥경화가 어느 정도 있는지 이런 것을 확인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막혔는지 동맥경화반이 있는지 이런 걸 보는 검사가 있는데 이때 초음파 검사가 아주 유용하죠. 다음에 이제 하지정맥류 많이들 아시죠? 다리가 붓고 저리고 이렇게 해서 하지정맥에 정맥 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형태의 변화가 생겼을 때 또는 하지정맥이 역류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볼 때 이 초음파 검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인대 초음파 검사인데요. 인대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인대 손상, 즉 한문으로는 염좌라고 하는데 우리가 염좌라고 한다. 발목을 삐었다 할 때 그때는 대개 이 관절을 이렇게 관절의 손상을 말하는데 인대 손상을 특별히 의미합니다. 이것이 염좌인데 초음파 검사로 굉장히 쉽게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제 관절 초음파 검사인데요. 초음파 검사는 관절을 볼 때 굉장히 유용합니다. 대표적인 게 관절염이죠. 퇴행성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굉장히 많이 잘 사용되고 있고 엑스레이 상으로 발견되지 않는 병변 변화에 대해서도 아주 예민하게 초음파로 볼 수 있습니다. 물이 찼다든지 뭐 활액막염이 얼마나 있다든지 자, 이런 문제들은 엑스레이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엑스레이로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잘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초음파 검사라서 요즘에는 관절염에 대해서 초음파 검사를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고 아마 류마티스 내과 또 류마티스를 전문으로 보시는 선생님들께서는 또 초음파를 필수적으로 그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관절이 손상되었을 때 예를 들면 무릎을 삐었다. 그런데 무릎이 붓고 아프다. 이럴 때 어느 부위를 다쳤는지 물론 진찰을 하겠죠. 병력을 청취를 하고 진찰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친 부위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엑스레이로는 뼈가 부러진 것을 볼 수 있지만 어떤 인대가 얼만큼 다쳤는지를 잘 알기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때 초음파 검사가 굉장히 유용합니다. 안에 그 관절 안에 피가 찼는지 또는 물이 찼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인대가 손상이 되었는지 아니면 반월판 연골이 손상이 되었는지 어느 정도 또 알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유용한 검사가 초음파 검사입니다. 그 다음 뼈도 볼 수 있는데요. 사실은 뼈는 다 볼 수는 없고 일부만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초음파가 뼈를 통과하지 못하고 뼈에서 반사되어 튕겨 나오기 때문에 그 뼈의 표면 이렇게 뼈가 있으면 뼈의 표면에서 다 이렇게 초음파가 튕겨져 나오기 때문에 이 뼈의 깊숙한 부분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뼈의 표면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골절이 있다면 즉 뼈가 부러졌다면 이 표면에서 표가 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든다면 이렇게 뼈가 부러졌다면 여기가 부러져서 이렇게 층이 졌다면 초음파를 보면 이 층이 진 것은 당연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래 상태는 잘 모르겠지만 이 표면적인 것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 엑스레이로 발견되지 않는 골절을 초음파로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미세골절. 골절이 아주 미세하게 생겨서 아주 약하게 생겨서 엑스레이로 잘 보이지 않는 경우인데 그런데 초음파를 보면 더욱더 그것이 확대되고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갈비뼈가 부러졌는 경우에 이 갈비뼈는 엑스레이로 그 금이 간다든지 할 때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갈비뼈 골절에 의심될 때는 꼭 초음파 검사를 해보는데 의외로 초음파 검사로 골절이 확인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용한 검사이고요. 그리고 아이들의 경우에 성장판 손상이 있을 수 있잖아요. 성장판 손상의 경우 물론 뼈가 뚝 부러진다면 엑스레이로 보이겠지만 만약 뚝 부러진 게 아니라면 굉장히 예매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이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성장판 부위에 뭔가 많이 부었거나 그게 층이 좀 졌다든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MRI를 찍으면 자세히 알겠지만 MRI는 또 금액이 비싸니까 또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초음파 검사입니다. 그래서 골절이나 아니면 연골 손상에 대해서도 초음파 검사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초음파 검사의 장점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고 마치겠습니다. 굉장히 편하게 검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MRI를 찍으려고 하면 MRI 기계가
뭐 제가 근무하는 병원에 당연히 없고요. 좀 큰 병원에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있지, MRI 검사는 MRI 기계 자체가 굉장히 크고 고가의 장비니까 우리가 쉽게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초음파 기계는 굉장히 그 작고 그 진료실 안에 책상 바로 옆에 이렇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쉽고 편하게 빨리 검사할 수가 있습니다. 뭐 기다린다든지 예약한다든지 이럴 필요가 사실은 없는 거죠. 물론 대학병원에서는 초음파 검사도 예약을 해서 굉장히 그렇게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할 수 있겠지만 제가 근무하는 이런 의원에서는 뭐 진료를 볼 때 필요하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볼 수가 있는 게 초음파 검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왼쪽을 검사하는데 오른쪽도 보고 싶다. 그러면 또 바로 그냥 오른쪽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 그냥 우리가 프로브라고 하거든요. 이게 이제 초음파를 발생시키는 장치인데 이런 장치를 이런 프로브를 줄이 연결되어 있고 이제 초음파 기계가 있겠죠. 이 프로브를 대기만 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모니터 화면을 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음파는 해롭지가 않죠. 그래서 산전진찰에서 쓰이는 거잖아요. 태아한테도 해롭지가 않기 때문에. 반면에 엑스레이는 그것이 피폭되는 경우에 그 엑스레이 방사선은 인체에 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양이 적을 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보편적으로는 검사를 하지만 그것이 누적된다든지 굉장히 많은 양이 쏘여질 때는 틀림없이 방사선은 해로운 것입니다. 하지만 초음파는 아직까지는 그 해로운 것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체 무해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용이 적다는 것은 MRI와 사실 초음파는 거의 비슷한 어떤 조직들을 볼 수 있다는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MRI가 훨씬 더 정확하고 자세하게 또 넓은 부위를 볼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만 우리가 보려고 하는 부분, 초음파로 볼 수 있는 부분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초음파 검사와 MRI 검사가 대등한 관계를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거의 그 MRI를 안 보고 초음파만을 봐서도 진단이 잘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부분은 MRI까지 안 찍고 초음파를 봐도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라면 초음파 검사는 비용이 훨씬 더 적은 거죠. 초음파 검사는 의원에서라면 적어도 10만 원 미만으로 다 해결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 MRI 검사라면 적어도 30만 원, 40만 원 이렇게 비용이 드는 것이니까 아무래도 초음파 검사는 거기에 대해서 우위가 있습니다. 물론 초음파 검사로 알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볼 때는 MRI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초음파 검사를 적용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 MRI를 찍는다. 저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진료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사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신경 차단술을 한다든지 이렇게 어딘가 관절 천자를 한다든지 주사를 놓을 때 초음파를 보면서 주사를 놓으면 굉장히 정확하게 실패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네, 이것은 뭐 초음파를 안 보고 그냥 하는 것도 물론 실력이 있는 의사는 또 그냥 잘 하시고 있고 또 그렇게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저도 그렇게 하다가 초음파를 쓰게 되면서는 요즘에는 초음파를 보지 않고 찌르는 경우는 주사를 놓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할 만큼 초음파를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확실하게 초음파를 보는 것과 안 보는 것에 차이가 있다고 제가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초음파 검사에 주사 치료에 초음파 검사를 이용을 하고 있고 이건 굉장히 좋은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사를 놓는데 MRI 주사를 놓으면서 MRI를 본다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MRI나 CT 같은 검사는 그것을 검사를 다 하고 나서 그 후에 의사가 그 정지된 화면을 보는 것인데 초음파 검사는 실시간입니다. 보면서 움직이면서 바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바로 그 자리에서 심지어라는 게 아니고 조직이 예를 들어서 팔을 들어보세요, 손목을 움직여보세요, 손가락을 움직여보세요 할 때 그 움직이는 것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걸 영어로는 리얼타임 스캔이라고 하는데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초음파가 때로
그 유용성이 굉장히 커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오늘 그 근골격계 초음파, 정형외과에서 하는 초음파에 대해서 제가 진료에서 많이 쓰고 있는 것인데 굉장히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오늘 초음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에서는 그 초음파를 별명을 뭐라고 붙였는가 하면 그 가난한 의사의 MRI다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MRI는 비싸서 못 찍는데 의사가 가난하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환자분이 비용이 부담이 될 때 MRI를 대체하는 것은 아니지만 MRI 대신 초음파를 본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내과 의사에게 청진기가 있다면 우리 정형외과 진료를 하는 의사에게는 초음파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초음파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문제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의 방침을 세우는데 굉장히 유용하고 또 치료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 초음파라서 저는 오래전부터 초음파를 썼었는데 굉장히 진료에 있어서는 필수적인 도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